투자의 시선, 매일 다른 프로들의 증시 인사이트 알아보면서 승률 높이는 전략을 세워가는 시간입니다. 오늘 수요일의 프로 휴먼자산운용의 윤여민 이사입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주제 보겠습니다. 반도체 반등 이끌 주인공 HBM 대 전통 소부장. 네, HBM이냐 레거시냐 의견이 계속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엔비디아가 또다시 130달러 선의 주가 회복력을 좀 보여주자 HBM에 대한 얘기가 좀 많아졌는데요. 그에 앞서서는 HBM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우려감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AI 열풍이 이어졌지만 이제 하반기 내년 전망을 봤을 때 수요가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을 것이냐 이에 대한 좀 논란이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수요가 이어질 수 있다. 좀 타이트한 그 HBM계 수급이 이어질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 걸지 이사님 어떻게 판단하실까요? 일단은 이 공급 과잉 우려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 D램 쪽, 뭐 HBM도 물론 이제 포함이긴 하겠습니다만 가장 큰 캐파를 갖고 있는 회사는 삼성전자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특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에 납품하지 않더라도 HBM의 점유율이 약 한 40% 정도 될 정도로 막강한 좀 어떻게 보면 파워를 갖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엔비디아 퀄텍스까지 좀 들어가게 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시장 점유율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지난 2분기 지금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지금 HBM3E 8단에 관련돼서는 3분기 중으로 뭔가 얘기가 좀 있을 것이다라고 좀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12단 관련된 부분에서는 아마 뭐 4분기부터 내년,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제 HBM의 지금 엔비디아로 들어가는 납품의 정상화는 아무래도 내년 상반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걸 좀 거꾸로 생각해 보게 된다고 하면 캐파가 가장 큰 삼성전자가 지금 아직 엔비디아로 들어가지 않은 상황. 근데 지금 엔비디아 관련돼서는 계속해서 좀 시장에서 봤을 때 제품이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걸 좀 보게 된다고 하면 오히려 HBM의 공급 과잉은 아직은 시기상조가 아닐까라는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들어가지 못한 상황에서 벌써부터 공급 과잉을 얘기하는 건 좀 시기상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더해서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메타 같은 사실 여러 빅테크들이 지금 HBM을 활용해서 AI 반도체 시장 주도권 경쟁을 상당히 강하게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지금 설비 투자 같은 경우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빅테크의 어떤 설비 투자 관련된 부분들은 올해 지금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282조 원, 그러니까 한 2천억 달러가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2018년 지금 통계 이후에 가장 최대치를 찍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어떻게 보면 경기에 대한 침체 우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만, 빅테크들의 지금 설비 투자와 관련된 부분들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HBM의 지금 공급 과잉에 관련된 부분은 아직까지는 좀 시기상조가 아닐까라는 좀 말씀을 좀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빅테크들의 데이터 센터 건설, 또 자체 AI 칩 제조 이런 것들이 투자 사이클로 이어지고 있고요. 워낙 미국 쪽에 아주 독보적인 AI 투자 규모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2위부터 10위까지 국가들 다 합쳐도 미국이 그 몇 배 이상의 투자를 한다라는 부분들을 그동안 확인해 왔는데, 이러한 투자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라는 것은 또다시 엔비디아 실적 발표 가이던스를 통해서 우리가 또 확인을 해야 되겠죠. 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엔비디아가 28일까지 이제 다음 이 시간에 좀 발표가 나오겠는데, 네. 사실 이 항상 엔비디아는 실적 시즌에 무언가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뭐 지난 분기 실적 발표 때는 뭐 액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좀 내놨는데, 이번에 얘기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B200A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뭐 H100, H200 관련돼서 지금 이제 AI 가속기 주력 제품이긴 합니다만, HBM3E 12단이 어떻게 보면 탑재된 B200A와 관련된 얘기가 좀 더 있지 않을까. 물론 실적 관련된 부분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만, 그런 측면을 좀 체크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 지금 6월 20일 날 지금 140불 어떻게 보면 52주 신고가를 찍은 이후에 네, 사상 최고가였죠. 네, 그리고 이제 90달러까지도 지금 조정을 받았습니다. 92달러까지도
8월 5일 날 좀 조정을 받았었는데 다만 거의 8월 달 지금 어떻게 보면 열흘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예. 뭐 어제는 살짝 조정받았습니다만 130불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만큼 주가 회복 탄력성이 상당히 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엔비디아의 지금 실적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월가에서 특히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는 4분기부터 어떻게 보면 계절적인 성수기, 사이클을 얘기하면서 또 탑픽으로 엔비디아를 좀 지목을 했단 말이죠. 결국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GPU, 여기에 따른 HBM의 수요는 견고할 것이다 라고 좀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고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28일에 대한 어떤 이 엔비디아 실적 전후의 움직임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엔비디아 다시 뭐 좋은 재료가 나온다면 사상 최고치 이상 갈 수 있는 주식이라고 보실까요? 네, 일단은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도 그렇지만 조정 시 매수 관점을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우리 이제 서학개미들이라고 하는데 가장 이제 또 사랑했던 종목이 뭐 테슬라 최근에 뭐 엔비디아로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뭐 뉴스에서 나오는 걸 보셨겠지만 급락시마다 계속 이제 매수를 하셨던 분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GPU 쪽에서 특히 HBM 쪽에서는 뭐 절대적인 어떤 포션을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뭐 GPU 전체 뭐 85% 이상을 지금 엔비디아가 가져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아직은 절대 강자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트렌드가 이어지게 된다고 하면 올해 하반기에도 다시 한번 좀 신고가를 좀 찍을 수 있는 좀 그러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성장력은 물론이고 독점력까지 잘 유지가 됐을 때 사상 최고치 경신 가능성도 있겠다라고 보셨는데요. 실적 시즌이 어느 정도 국내는 좀 마무리되면서 상반기 코스피의 영업이익이 100조 원대를 2년 만에 회복했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100조 원대에 기여한 것은 역시 반도체였고요. 또 오늘 나온 8월 중순까지의 수출 같은 경우도 증가를 했는데 이 가운데서 반도체가 42.5% 급증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또 실적 이제 3분기, 4분기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주목될 텐데요. 최근에 디램 고정 가격의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고요? 네, 일단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실적이 우리나라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2분기에 다 이제 실적 서프라이즈가 나왔고 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신호탄이 될 것이냐, 하반기에 이어질 것이냐에 대한 부분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일단 크게 좀 두 가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HBM3 이 출하가 좀 증가되면서 D램에서 HBM이 차지하는 비중이 일단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특히 4분기를 기준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전체 D램에서 HBM이 좀 차지하는 비중이 한 20%,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40%로 지금 이제 비중이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 있고 그러한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당연히 영업이익률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올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영업이익이 한 24조 원, 내년은 37조 원 계속해서 실적이 갱신될 것이라는 지금 어떻게 보면 전망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HBM에 관련된 성장은 계속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앞에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하반기에 HBM 지금 3E 관련돼서 지금 엔비디아를 제외하고도 지금 납품이 되어 있습니다만 엔비디아까지도 납품이 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그 성장이 다시 더 급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번 부분의 어떤 체크는 분명히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HBM이 결국은 이제 D램의 파트에 속해 있는데 이 D램의 어떻게 보면 전통 레거시가 좀 커지는 부분도 좀 체크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뭐 최근에 보게 된다면 설비 투자를 다시 한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제 이 공급단에서 가격을 올리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3분기 서버용 D램 고정 가격 협상에서 지금 전분기, 지금 2분기 대비해서 3분기 같은 경우는 15에서 20% 이상의 가격 인상을 좀 요구했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 D램 전체 파이에서 HBM이 커지다 보니까 결국 이제 전통적인 D램 관련된 부분들의 좀 비중이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해서 HBM의 어떤 수요가 제품이 확대되느냐 아직까지는 좀 데이터 센터에 좀 많이 몰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흔히 말해서 뭐
휴대폰이라든지 PC 뭐 이런 쪽으로까지는 아직은 좀 확대가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통 D램에 쓰이는 제품군에서는 결국 공급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축소될 가능성이 있고 그러한 측면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지금 공급단의 우위를 이용해서 가격을 올리는 좀 그러한 협상을 좀 진행하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전통 D램 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 이러한 가격 효과를 좀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저는 하반기에는 진정하게 좀 반도체 사이클 이런 부분들이 HBM뿐만 아니라 전통 레거시 쪽에서도 분명히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반도체 투자자분들께서 두 손 모아서 기대하고 있는 그 성장 스토리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또 HBM의 수요가 계속돼야 된다는 것이 관건이겠다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이에 따라서 또 D램까지도 가격이 인상되는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는 협상력도 좋아지는 측면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전략 마무리하기 전에 그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전고점에 못 파신 분들 아쉬우시잖아요. 네. 예, 삼성전자 88,800원, SK하이닉스 248,500원 회복 가능하다고 보세요? 저는 둘 다 회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는데 저는 삼성전자가 좀 더 상승폭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현재 가격에서 한 25% 정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한 20%, 한 15% 정도 지금 이제 반등을 해야지만 지금 이제 전고점을 다시 회복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승률로만 보면 아직까지는 삼성전자가 좀더 상승의 룸에 대비했을 때 전고점이 좀 낮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삼성전자 밸류 체인의 상승폭이 조금 더 하반기에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둘 다 전고점을 가겠습니다만 전고점 대비 상승폭을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조금 더 적게 남았다라고 좀 말씀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전고점 넘어서 더 많이 오를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신 거고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은 전략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어느 정도 이제 시장도 반도체 관련주도 반등을 좀 시도를 했는데 네. 이 시점에 HBM과 전통 소부장 가운데 어떤 쪽이 수익률이 더 좋을지 전략 세워주시죠. 네, 근데 최근에 보게 된다고 하면 확실히 HBM 관련된 색깔이 묻어있는 종목들이 좀 회복 탄력성은 좀 있습니다. 다만 제가 이제 전통 소부장 말씀을 좀 많이 드렸기 때문에 이 전통 소부장 중에서 조금 HBM의 색깔을 띠고 있는 종목을 좀 같이 어떻게 보면 하이브리드 형태로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당연히 여기에 실적은 기본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두 가지 종목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 한번 좀 말씀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좀 기록을 했고요. 특히 HBM 증설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살짝 좀 소외받았습니다만 하반기에 SK하이닉스에 제가 볼 때는 수주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봤을 때 어느 정도 지금 전통 소부장의 색깔을 띠면서 HBM에 관련된 부분들을 좀 볼 수 있는 종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은 이제 STI라는 종목입니다. STI 같은 경우는 리플로우 지금 신규 고객사 3사가 지금 이제 3분기 내에 좀 어떻게 보면 발주가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돼서 올해 내년의 실적이 급성장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 어떤 성장이 상당히 유의미하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내년 같은 경우가 올해 대비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뭐 300% 이상 제가 볼 때는 성장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상황 지금 뭐 주가는 대부분 다 급락을 보여줬고 또 주성 엔지니어링과 마찬가지로 지금 52주 신저가에서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의 차트 모양은 비슷하다. 그래서 전통 소부장의 어떤 좀 색깔을 기본으로 하되 HBM이 좀 색깔이 묻어있는 약간 하이브리드 종목으로 해서 이 종목 한번 좀 말씀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통 소부장과 HBM을 결합시킨 모멘텀을 갖고 있는 주성 엔지니어링, STI 주목해보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프로의 시선 윤여민 이사였습니다.